2026년 손해평가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부터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풀이 이 과정을 첫 개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그 동영상의 그 몇 강이다 할 때는 26년 기출이면 기출, 예상이면 예상 이렇게 하고, 그 다음 2과목이면 2과목, 1과목이면 1과목 이렇게 적고 1강 해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해서 총 3권으로 우리는 승부를 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할 교재는 기출문제집은 그 다음 시간에 이용할 거고, 지금은 예상문제집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 개정사항 총정리, 12회 출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재를 가지고 먼저 개강을 하고 기출문제 풀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는 6월 말까지 완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문제 풀이는 2차 1과목, 2과목에서 7월 말까지 완강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마 강의 수가 생각보다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월수금 해서 2개 강의씩 해서 총 6개 강의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조금 부족하면 강의를 더해서라도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순차적으로 찾기 쉽게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라고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을 딱 합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나옵니다. 나오게 되고, 요 부분은 맨 먼저 1차, 2차 원데이 특강도 제가 강의하면서 앞부분, 필요한 부분들은 전부 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합격반 강의는 이번 주에 다 완강을 할 거죠. 다 올려져 있고, 지금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이제 3권으로 기출문제는 1과목과 2과목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권이고, 예상문제 1과목 한 권, 2과목 한 권, 총 3권으로 이제 성분을 보시고, 업무방법서는 보관용으로 두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지금 하는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속에 핵심 내용 그리고 업무방법서가 다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굳이 업무방법서는 필요할 때, 약간 헷갈릴 때 그런 부분을 찾아서 기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세팅되어 있죠. 그래서 1과목의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2과목 기출, 예상문제 1과목, 예상문제 2과목, 그리고 참고로 작년도에 했던 1회부터 10회는 지금 VIP반을 수강하시는 분은 이 부분을 먼저 알파 값이라든지 몇 개 부분만 유의해서 보시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먼저 보면서 따라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널 특강은 8월 달에 마지막 한 달은 정말 엑기스로 가지고 모의고사 풀이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됩니다. 보는 방법은 클릭을 하면 되죠. 있지만 카카오톡 클릭을 하면 우측에 이렇게 다 나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아랫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몇 페이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아주 쉽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2권이고요. 이거는 예상문제집 페이지를 가져왔습니다. 기출문제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공부 방법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함께 김강호 쌤과 제가 함께 업무방법서를 보면서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냈습니다. 김강호 쌤은 지금 현재 7회 손해평가사로 활동을 하고 있죠. 부산 지역에서 현재 기회에 거주하면서 손해평가사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교재도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강호 쌤은 그래도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문제에 대해서 맥을 잘 짚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과목에 대해서도
주로 많이 전담하면서 집필을 했고요.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 전선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도 3월 31일 확정된 거죠.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 목차 합격을 위한 공부방법 2026 개정 주요 내용 12회 출제 예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쭉 먼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동영상 아래에 파란색으로, 동영상 아래 보시면 파란색으로 강의 교재하면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교재를 가지고 앞으로 요 첨부 파일은 동영상 아래에 보면 파란색으로 링크가 되어 있다. 모든 강의를 앞으로 링크를 시킬 겁니다. 링크가 되어 있고 그 링크를 가지고 챗 GPT 그리고 노트북 LM을 구글에서 하시면 이 부분에서 파일을 올리면 됩니다. 제가 지금 올리는 파일을 다운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노트북 LM에다가 탑재를 시켜서 다양하게 공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암기 팁 달라 이렇게 해도 암기 팁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때 알기 쉽게 초등학교 수준으로 알기 쉽게 암기 팁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시고, 특히 노트북 LM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공부방법이 있죠. 그래서 노트북 LM에서는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두 사람이 나와서 그 첨부 파일을 가지고 재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아주 재밌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위한 공부 방법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모든 과정이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논작물, 밭작물, 적과전, 과수 16종, 과실 6종에서 오봉부강 더블이라 그러죠. 두릅과 블루베리, 생산비 밭작물과 원예 버섯작물도 생산비 밭작물하고 똑같은 카테고리죠, 사실은. 그리고 인상과 농업수익 감소 보장, 농업수익 안정보험은 특별하기 때문에 두 개로 별도로 했고, 그 다음에 가축 파트, 시설 파트 부록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 1과 9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방법서가 별도로 필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점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아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딱 나오면 유의사항과 그리고 문제풀 골격을 뼈대를 잘 잡아서 하는 연습만 있다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합격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그럼 합격을 위한 공부방법, 특히 이 과목은 개념을 먼저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밭작물 했을 때 이 작물이 어떤 경물 취지의 관점에서 어떤 작물이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지 하는 부분에서 개념을 먼저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데이 특강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원데이 특강에서 2차 1과목과 2과목을 다시 지금 하는 강의 중에서 문제풀이 말고 이런 과정들을 개념 정립을 할 수 있도록 하루에 다 한번 끝내보자 하는 차원에서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론서를 보고 문제를 통해서 시험에 대비해야 된다. 특히 계산 문제는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 내에 푸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불합격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적과점 품목에 대해서 막 풀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서너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문제는 보지도 못하고 시험을 끝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 문제는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 내에 푸는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된다. 요거는 아마 12회 시험에서도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고민 많이 하는 것이 이제 한 줄 풀기. 그래서 한 줄 풀기 할 때 한 줄 풀기를 하고
각각 풀었을 때 3,527kg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3,528kg가 나오는, 이거는 복수증가 대부분 됩니다. 근데 한 줄 풀기 할 때 단서 조항에 이것은 소점을 버리라 했을 때는 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한 줄 풀기 하면서 이 조건이 있으면 조건을 우선해서 아래에서 풀어놓고 대입을 시키면서 한 줄 풀기에 골고루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질문도 많고 애매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지문에 있는 것만 체크하고 없을 경우에는 한 줄 풀기를 하면 대부분 다 됩니다. 저는 다 한 줄 풀기 다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공부하는 순서도 10개의 큰 챕터로 나누어서 한 달에 2~3번 정도는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내가 어느 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내가 이것을 포기할지 안 할지를 잘 선별해서 7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80점 정도 획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챕터는 항상 원을 그려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해서 논작물, 밭작물, 적과전 종합, 과수 16종, 과실 6종, 생산비 보장이다. 그리고 인삼, 농업수익 안정보험이다. 가축과 시세다. 이 중에서 크게는 하나, 둘,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이론서는 농작물 파트가 있다. 농작물 파트가 있고 하나는 또 가축 파트가 있다. 그리고 시설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은 가축과 시설은 시험에 나옵니다. 그것이 5점이 됐든 15점이 됐든 15점을 기준으로 항상 공부를 하시면 되고, 농작물은 70%가 여기에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험장에서 기억나는 공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면서 돌아왔으면 잊어먹는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부르면 돌아서지 마시고 그저 뒷걸음치면서 가는 그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장에서 기억나는 공부. 그래서 무지개 카드 공부법. 그래서 제가 지금 무지개 카드 공부법에 대해서는 색종이에다가 표시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이제 6월 초부터는 제가 시간이 조금 더 날 것 같습니다. 저도 모든 약속 이런 것도 다 뒤로 미루고 지금 강의하고 책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선도 현재 6월 초에 암기팁 단톡방에 올릴 수 있도록, 단톡방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선하고, 그 다음 무지개 카드 공부 방법은 저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은 무지개 카드 올리겠다 해서 요거는 나중에 VIP반에 올리든지 그렇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부할 때는 아는데 시험장 가면 머리가 하얘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시험장에서 기억나는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공부 방법이 이렇습니다.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죠.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시험장에 가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하나입니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물어보면 대부분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는 공부를 하지만 이 과정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피해율을 구하고 보험금을 구하라는 거죠. 피해율을 구하고 보험금을 구하는, 또는 값을 하는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이렇게 시험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하나 질문했을 때는 알 수 있지만 이걸 질문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피해를 구하려면 내가 알아서 평수 미평이 나와줘야 되고, 이 중에서 수확량을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완벽하게 내 것을 만들고 그것이 예상문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일단은 8월 달에 가서 내가 안정적인 합격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걸 하지 않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기출 문제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험 공부의 핵심은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무지개 암기법이다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저도 정리를 계속 하다 보면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것도 정리해 놓고 보면, 강의할 때도 저도 강의할 때 강의 수가 많습니다. 그죠? 학원에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답변하고, 그 다음에 책을 쓰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도 저는 됩니다. 왜? 정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놓고, 제가 강의할 때도 강의 노트가 몇 강까지 했다고 제가 별도로 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의 기억은 이렇게 작동하죠. 먼저 구조가 기억이 돼요. 그 다음에 내용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형식이 내용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식이라고 해서 어떤 질문을 잘하게 되면 상대도 답을 하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내가 공부할 때 어떤 프레임을 잘 갖추어 놔야, 그 다음에 내용은 급하면 8월 29일 시험 보기 전에 8월 달에 되면 2차 1과목은 막 암기가 된단 말이죠. 왜? 형식이, 틀을 만들어, 프레임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구조 없이 공부하면 시험장에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 무지개 카드 공부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순전히 권한 방법이 있죠. 무지개 카드 공부법이라고. 그래서 농작물은 빨주노초 파남보 7개 챕터로 나눠 보면 좋을 것 같다. 색종에다가 빨주노초 파남보, 논작물, 밭작물, 적과전, 과수 16종, 오봉부감, 생산비, 인삼, 요렇게 딱딱 나눠 놓고, 그 다음에 가축은 다른 색깔. 아마 이게 다이소에 가면 색종이를 팝니다. 색종이를 2,000원 주고 구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이게 한 150매 정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리고 색종이에 글을 쓰려고 하면 흰색 마크펜이 필요합니다. 마크펜은 문방구에 가면 팔죠. 문방구에 가서 구입하셔서 작성을 하면 공부가 아주 쉬워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색종이 카드 작성은 간단하죠. 앞면에는 제목, 품목이 뭔지, 조사료용 밀, 보리, 길이라고 적어 놓고, 뒷면에는 시험에 나올 핵심 내용을 적어 놓으면 되죠. 보험 시기 종기 알아야 될 내용. 이때는 인수 제한 사항도 들어가서 꼭 암기해야 될 것 중심으로 쭉쭉 이렇게 정리를 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면을 보고 스스로 질문을 하죠. 질문하고, 논작물, 그러면 해당 품목을 이야기하고, 보장기간, 그래서 정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를 뒤집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기억하고 확인 훈련이 됩니다. 왜 이 방법이 좋으냐 하면, 사람의 기억은 색깔로 기억하고 구조를 기억하고 위치를 기억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무지개 색깔 색종이를 이용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책을 보는 것보다 보이는 공부 정리하는 공부가 훨씬 오래 기억됩니다. 자, 우리 손해평가사 공부는 많이 보는 공부가 아니라 정리하는 공부다. 책 2권이잖아요. 시험 보는 거는 1과목, 2과목 딱 2권이잖아요. 그죠? 정리만 잘하면 된다. 그것이 목표는 6월 말까지 잘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다. 자, 직접 한번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한 달에 2-3번 정도 이제 붙여놓을 게 논작물, 밭작물, 적과전, 과수 16종, 과실 6종, 생산비, 인삼, 농업수익 안정보험, 가축, 사대시설, 기타 부록, 별표가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것만 되면 시험에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험 칠 때는 단
나올 만한 문제가 출제되죠. 그래서 단순 암기는 패스해도 됩니다. 그 틀려봤자 5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는 지향하고 개념 중심의 공부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방법서 개정사항을 한 번은 볼 필요가 있다. 왜? 이것이 15점 내외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가 분목은 76개 품목에서 신규 품목은 생강, 녹두, 참깨다. 그래서 이것을 이 품목에 대해서 시기와 종기, 그리고 수확량 적기,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생강, 녹두, 참깨가 5점짜리로 나오기는 아주 좋다. 그래서 5점으로 체크해 놓으시고 이 품목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1과목에서는 보험의 이해는 작년하고 똑같죠. 평균 수학량 구할 때 애매한 사항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을 극복을 하자 해서 15점이 반드시 나온다. 15점. 이것도 5점짜리 두 문제나 세 문제가 나오겠죠. 이거는 부분 점수가 있다면 부분 점수. 부분 점수가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0점이냐 15점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면 적용보험료 15점이 나오죠. 그죠? 가축 15점. 이게 1과목에서는 나올 수 있는 이 부분이 크게는 세 부분 15점 15점 15점을 축으로 해서 인수 제한도 요즘 잘 나오는 15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버리면 큰 가닥은 잡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농업소의 안전보험에 대해서 이 부분 체크하시고 시기종기 기타 용어 정리해봤자 5점. 그 다음에 농작물에 대해서는 2과목하고 중복되는 거죠. 2과목을 단순화해서 하는 계산 문제가 된다. 그죠? 요렇게 크게 시설은 2차 2과목이 15점이 나오고 여기서는 해가림 시설에 대해서만 1과목에서는 해가림 시설에 대해서 나오는 두세 장 정도 정리만 하면 끝난다는 거죠. 예, 요렇게 해서 머릿속에 점수 관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순보험료 국가 보조율 개정 사항이 확진됐다 이거죠. 그래서 80% 보장 수준은 자기 부담 비율로 항상 시험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부담 비율은 10%고 15%, 20%, 30%, 40%하고 동일한 의미로 시험에 나옵니다. 보장 수준은 실제로 보장해 주는 것, 자기 부담 비율을 뺀 거죠. 보장 수준은 100%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뺀 것이 90%다. 보장을 해준다는 것은 자기 부담 비율이 10%다. 그래서 모든 품목은 5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죠. 그러니까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품목, 벼와 적과점 품목에 대해서만큼은 특별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부담 비율 10%일 때 33인, 독립 선언할 때 33인과 38광, 그 다음에 4748 요것만 암기하시면 되죠. 나머지는 50%를 기본적으로 모든 품목에서 해주기 때문에 50%, 그 다음 60%, 65%, 벼, 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해서는 소액이 많다 보니까 자기 부담 비율을 많이 한 사람은 5% 혜택을 더 줍니다. 65%. 그 다음에 나머지 품목들은 60%다. 해서 국고 보조율은 이렇게 정확하게. 나머지 품목들은 모두 다가 여기 없는 품목들은 모두 다가 50%를 지원하죠. 그래서 요거는 순보험료에서 순보험료에 대해서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왜? 영업보험료라고 하는 자체가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란 말이에요. 이때 순보험료, 부가보험료는 정부가 100%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보험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정부가 해주고 지자체도 해준다. 지자체는 그죠? 주어지기 때문에 50% 이내에서 지자체가 알아서 주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면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되겠죠. 지자체에서는 뭐
30%다. 20% 주어지면 그대로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알고 싶은 것은 계약자 부담보험료,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적용보험료, 적용보험료에서 곱하기 우리가 지금 농작물 공부하면서 100%는 1이죠. 그래서 퍼센트를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1에서 정부 지원율 뭐 50%면 50%, 지자체는 30% 이렇게 해서 구하면 계약자 부담보험 된다 하는 부분으로 정리하시고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삼은 1형, 2형이 통합됐죠. 가입시 연금 플러스 1년이고 이식했을 때는 많이 죽기도 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다시 심기 때문에 플러스 2년을 해준다. 이 의미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인삼에서는 가입시 연금이 3년근이면 플러스 1년을 기본적으로 하고 이식했을 때 2년을 플러스해서 이식했다 그러면 3년근은 5년근으로 확정이 되죠. 왜냐하면 보통 10월 달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사고는 이듬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확정을 하자. 이때 사고 나더라도 5년근으로 해서 가입시의 연금 기준으로 한단 말이죠. 플러스 1년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만 나이로 딱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듬해가 바로 이듬해이기 때문에 사고가 이듬해 난단 말이죠. 대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해놓아야 한다. 그래서 인삼 가입시 운용은 만 나이다. 만 나이 플러스 1년근으로 한다. 그래서 2023년 4월 15일 날 식재를 하고 2025년 5월 15일 가입을 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만으로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25년 5월 15일 날 가입을 할 때 식재가 2023년도 4월 15일이니까 1개월 2년 1개월이니까 2년이죠. 여기서 2년 1개월이니까 2년 1개월이니까 만 나이니까 2년이죠. 2년 플러스 1년인 직파했을 때 그리고 옮겨 심었을 때는 플러스 2를 해서 4년간이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계산하고 난 뒤에 만 나이니까 월 단위는 버리고 만 나이 플러스 1년 또는 직파했냐 이식했냐에 따라서 1 플러스 1이냐 플러스 2냐가 결정됩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두셔야 된다. 그 다음 보장 방식이 생산비에서 수확 감소 보장 방식으로 가을 무, 가을 배추, 당근, 고랭지, 가을 월동, 당근, 단호박이죠. 단호박. 요 글자 오탈자 단호박. 요런 것은 뭐 제가 지금 정오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정오표 많지는 않지만 그것은 단톡방이나 카페 스토리텔링 손해편 가사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순한 것은 딱 보면 알죠. 단호박 이런 것들도 제가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장 방식이 변경됐다는 것은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은 전부 다 무게를 잴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생산비와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무게를 잴 수 있다. 무게를 잴 수 있는 건 가을 무다, 가을 배추, 당근은 고랭지, 가을 월동 당근이고 단호박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 품목을 써놓고 수확 감소 보장 방식 이게 찾아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5점짜리 출제가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을 해낼 수 있도록 생산비 보장 품목이냐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구분해 놓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 다음 생산 표준 생장 일수는 중요하죠. 표준 생장 일수는 중요하다. 그래서 홍고추는 100일, 풋고추는 70일, 브로콜리는 130일 반드시 암기합니다.
자, 그 다음 보장 수준 중에서 15%형을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죠. 단 80%, 보장 수준이 85%형이니까 자기 부담 비율이 15%죠. 자기 부담 비율 15%. 보장 수준은 85%형 가입이 가능한 품목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 참여 농가, 벼 재배 감축, 재배 면적 감축 참여 농가, 복수농지 일괄 가입 농가의 경우만 가능하다. 요거는 제가 업무 방법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왜 그런지. 직불주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벼 농사를 워낙 우리나라는 벼 농사를 잘 짓다 보니까 넘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작물을 좀 갈아 심으면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직불금까지 정부에서 직접 비용도 120만원 내외로 해서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농업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 참여 농가에 대해서도 이런 품목들. 채소죠. 벼 재배 면적 감축 참여 농가는 옥수수, 콩, 보리. 그 다음에 복수농지 일괄 가입 농가는 벼와 콩이다. 요거는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업무 방법을 다 강의하면서 강조를 드린 부분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농업수요 안정보험은 2026년도에도 5년도에도 나왔고 6년도 출제가 되죠. 신규 품목은 이러한데 그 중에서 기대 수입형 중심으로 조금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를 통해서 기대 수입형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해놓자. 특히 옥수수 외 품목보다는 옥수수 품목이 좀 까다로우니까 까다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수입형 같은 경우 이것도 질문이 많은데 이론서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론서대로 공부해서 문제 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농업수익 감소 보험금에 대해서는 가피자죠. 그래서 가피자다. 그래서 피해율은 가격에 따른, 그래서 우리는 기실기라고 기실기다. 기준 수입 돈이죠. 돈으로 한다. 그 기준 수입은 당연히 평년 수확량에서 기준 가격을 한다. 기대 수입형이 될 때는 다르다는 거죠. 기대 수입 말 그대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기대의 기자는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기 때문에 모든 것은 농업수입 가격을 기다려서 기준 수입이 결정됩니다. 기준 수입 자체가 과거 수입형 같으면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에서 기준 가격은 바로 가입 시에 결정이 되지만 기대 수입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피자로 기다려서 기피자. 그때의 기준 수입이 뭐냐 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수확기 가격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막 수기죠. 평년 수확량은 당연한 거고 막 수기다 해서 기준 가격과 수확기 중에 큰 값을 해서 기준 수입이 결정된다. 피해율은 기식이 똑같죠. 돈이니까. 근데 수확기 가격은 기준 가격이 1.5배 한도를 한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 이게. 즉 기준 가격이 10,000원이다 주어지고 수확기 가격은 20,000원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럼 이걸 빨리 고쳐서 이것이 150%니까 1.5배니까 15,000원이다 적어야 큰 값이니까 요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죠? 요렇게 푸니까 15,000원이 나오고 평년 수확량이 10,000kg다 했을 때 10,000kg 곱하기 15,000원 그러니까 1억 5천이 되죠. 1억 5천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 수입은 1억 5천만원이 된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 수입은 평년 수확량에서 기준 가격이지만 기대 수입형은 이처럼 평년 수확량은 똑같지만 막 수기다 해서 기다려서 하면 된다. 세팅화 시키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실제 수입은 뭐냐 했을 때 실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수확기의 조수 미에 본명은 수기다. 수확기가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감자의 경우는 병충해를 보장해 주니까 조수미의 본명은 수기죠. 근데 병충해 감수량은 미보상 감수량과 반대로 가야 되니까 보장을 해주는 거고 미보상 안 해주는 거니까 간단합니다. 이렇게만 정리해 놓고
문제로서 풀어보면 됩니다. 이처럼 감소가 확인 안 되는 경우는 감소량 모두를 미보상 감소를 한다. 이 기출이 되었죠. 그 평균 수확량이 10,000kg고 그 다음에 수확량이 7,000kg면 미보상 비율이 기회로 인한 감소 확인되지 않아서는 100% 해서 이것을 3,000kg를 우리는 미보상 감소를 한다는 뜻입니다. 네, 요거에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확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업 수입 감소 봉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품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수수일 때 중요하다. 과거 수입형은 똑같다. 가피자, 기실기 똑같죠. 기대 수입형일 때 기피자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기피자, 기피자다. 기준 수입이다. 기다려라. 이때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이 보험가입 시의 평년 수확량보다 큰 경우에는 농업수입 감소 보험은 보험가입 시의 평년 수확량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이게 뭐죠? 비례보상이다 써놓게 바랍니다. 비례보상. 비례보상. 요거는 제가 모의고사 볼 때 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기준수입 곱하기 기준수입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해놓고 곱하기 비례보상 여기 오면 되죠. 재산출한 평균 수확량이 3만 킬로더라. 15,000원 할게요. 15,000. 15,000kg고 가입시 수확량이 10,000kg였단 말이에요. 그죠? 요렇게 해버리면 된단 말이죠. 비례보상이잖아. 그죠?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다. 요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 비례보상만 해주면 됩니다. 기피자로 해놓고 가입이 너무 적겠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 말이 나오면 이거는 비례보상 하라는 뜻이구나 해서 이렇게 대입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이 보험가입시 평년 수보다 작다 했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할 때는 보험가입시 산정한 평년 수확량과 가입 수확량을 보험가입시 산정한 값 대신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 값으로 하라. 이게 15,000kg가 그죠? 보험가입시의 평년 수확량보다 작다. 보험가입시 2만 킬로였다 하면 그죠? 15,000kg로 대입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구할 때 평년 수확량 대신에 모든 값을 바꿔줘야 된다. 조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요때는 평년 수확량 곱하기 막 수기다. 막 수확기 가입과 기준과 할 때 이 평년 수확량 값을 15,000kg 가입할 때는 2만 킬로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15,000kg 실제 값을 넣으면 돼요. 그죠? 요 부분을 우리는 해줘버리면 된다. 그죠? 기대 수입형에서 기준 수입을 구할 때 기다렸어. 우리는 평년 수확량을 기다렸어. 평년 수확량도 조정해보니까 가입할 때보다 더 많이 나와버렸어. 그죠? 그럴 때에는 평년 수확량 값을 변경해주면 된다. 간단하죠. 그런데 한번은 시험 문제에서 한번 출제를 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수입. 과거 수입일 때 기준 수입은 이제 기다려서 기준 수입을 구하면 되죠. 과거 수입형일 때는 평년 수확량에서 기준과 하면 되지만 기대 수입은 기다려서 평년 수확량에서 막 수기로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되고. 그러면 실제 수입이 뭐냐? 옥수수 이게 나올 거라면 실제 수입이 뭔데 했을 때는 기준 수입에서 실제로 한 손해액 기준 수입이 1억이었다. 마이너스 손해가 3천만원 났다. 그죠? 그러면 실제 수입은 7천만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준 수입이 1억이다. 분의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은 7천만원이다. 이 뜻은 손해가 3천만원 났다 하는 똑같은 말이죠. 기준 수입분의 손해난 게 얼마냐? 이게 바로 손해난 금액이에요. 손해난 금.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은 기실기인데 기실기
긴데 실제 수입은 요거죠. 기준수입분의 기준수입 마이너스 실제 조사한 손해액이니까, 그죠? 손해액이 계산할 때 보면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기준수입에서 손해난 것만 해버리면 보험금이 피해율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기준수입에서 실제 조사한 손해액 빼버린 것이 실제 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수입분의 기준수입 마이너스 이 실제 수입이 기준수입 마이너스 손해액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기가 없어지니까 기준수입분의 손해액이다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나오면 피해율은 기준수입분의 손해액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요거는 문제풀이도 제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이 있지만 결국은 이 뜻이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많이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데, 기대 수입형의 경우 수학기 가격은 기준가격 1.5배를 한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기준가격과 수학기 가격의 차이가 기준가격, 이게 숫자를 쓰세요. 기준가격이 5,000원인데 수학기 가격이 작으니까 3,000원이다. 이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기준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의 하락, 즉 2,000원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딱 나오면, 옥수수 문제가 나오면 문제에서 요렇게만 딱 보고 그렇지, 요게 피해 수확량이네. 피해 수확량을 우리는 구한단 말이죠. 밭작물에서 피해 수확량을 구하고, 이게 뭐냐, 아니 평년 수확량에서 평년 수확량이 10,000kg다 라고 했을 때, 10,000kg 피해 수확량이 7,000kg를 피해를 입었다 라고 했을 때 수확량은 3,000kg 밖에 안 되잖아. 당연한 거죠. 여기서 미보상 감수라는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혹시 공부를 더 하실 분은 피해 수확량이 7,000kg인데 미보상 감수량이 있으면 빼가 1,000kg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게 피해 수확량에서 빼주면 미보상 감수 여기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책이 복잡하니까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수확량을 구해버린, 그러면 기준가격보다 수확기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피해 입은 이 피해 수확량에 대해서는 기준가격을 해주면 되고, 그럼 요것을 갖다가 좀 복잡하게 해놨죠. 평년 수확량에 피해 수확량 뺀 것이요. 이게 수확량이에요. 수확량.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거는, 그래서 가격 2,000원, 기준가격 수확가격 뺀 것, 요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확기 가격이 더 커져 버렸다 할 때는 피해 수확가 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기분 좋죠. 손해본 게 아니죠. 그럴 때 손해는 기준가격과 곱하기 피해 수확량 하면 되죠. 요렇게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담당자는 피해 수확량은 부모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다.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이 있을 때도 그걸 적용하라는 건데, 여기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나올 확률은 조금 적어지지만, 우리는 시험에 나온다면 피해 수확량이 7,000kg면 미보상 감수량이 있으면 거기서 빼주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블루베리까지 하겠습니다. 블루베리는 공식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죠? 공식이 안만 봐도 제가 볼 때는, 그죠? 요 부분이 대괄호 속에 있고 요 가로가 이렇게 잘못된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제 예상을 하더라도 이는 2차 1과목에서 값을 다 주고 푸는 문제를 제가 모의고사에 한 번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출제 예상은 되는데,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수학년 잔여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올 수 있지만, 이 식의 피해율을 구하는 과실손해 비율에 대해서는 이 식이 안 맞다. 대괄호 속에 해놓고 바로 닫고 소괄호 하고 소괄호 2개, 그 다음에 대괄호를 여기다가 해놓고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뒤로 미루고 마지막 8월달에 가서 제가 고민을 해보고, 출제가 유력한데 이거는 공식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이 확신이 들면 그때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다 주어진 상태에서, 이거는 다 주어진 값으로 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는 유력한데, 이 부분은 온주 밀감을 잘 연상하면 된다. 그래서 응용해서 일단 공부를 하자.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다. 그래서 큰 갈로가 없다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많이 했죠. 온주 밀감 하면서 연속해서 쓰는 글만 하면 풀린다 하는 정도만 알고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과목에 대해서는 논작물, 밭작물, 적과전 하면서 과수 16종에 대해서 변화가 좀 있죠. 적과전 품목에 대해서 4종이 적과전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고 과수 16종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평가 방법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과수 16종의 적과전 품목이 나왔다 했을 때는 우리는 여기서 과수 16종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의 사과다 했을 때는 과수 16종의 포도와 똑같이 풀어내야 됩니다. 평수미평으로 가야 되는 거죠. 페일도 평수미평으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별표를 설명할 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올해는 아무래도 온주 밀감이 좀 출제가 유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이 보장해서 고추와 브로콜리에 대해서 암기해야 될 것. 시설 파트 정리, 가축 파트 큰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타 용어의 정의에서는 예찰과 일조량 부족시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이 보장 손해정도 비율은 아마 업무방법서가 뭐 농업수입 안정보험에서 감자 같은 경우는 아직도 20% 남아있는데 그런 건 안 나올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20% 단위에서 10% 단위로 변경됐다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 하고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2차 쉬비에서는 어떻게 출제될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